서울 집값 어쩌나 이미 걷잡을 수 없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지난 7월 8일에 100.4를 기록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시장이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7월 29일은요. 여러분 103.9까지 올라갔습니다. 103.9라는 것은요. 사려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팔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들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8월 2일에 107.9였습니다. 2021년 8월 2일. 그러면 2021년 9월 이후는요. 지금 103.9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이 어떤 달입니까? 여러분 집값이 폭등할 때예요. 집값이 폭등할 때처럼 집값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2021년 2월 8일을 보세요. 111.9였거든요. 그때부터 2021년 8월 2일 107.9까지 이게 9월 달까지도 106까지 가리켰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 지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월 8일에 100.4를 넘어서면서 시장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확실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은 진짜 두려워할 만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일어나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엄청나잖아요. 6월 달에 7,390건이나 되잖아요. 7월 달에 벌써 4,796건입니다. 이거 얼마나 늘어날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 높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12억 4,134만 원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그만큼 말입니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지금 마구마구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는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강북 쪽에서는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 용산 성동구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장에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강남 4구나 마용성에서 도시 외곽으로 확장되는 거죠. 도시 외곽으로. 예를 들어 노도강으로 올라간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로 올라간다. 아니면 목동이라든가 관악구죠. 그죠?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된다. 양천, 관악 이쪽으로까지 확장이 되면 이게 서울 집값은 제가 말해서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장 지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서울 집값 어쩌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서울 집값 어쩌나. 지금 그만큼 서울 집값은 어쩌나 할 정도로 어리둥절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서울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9조 연속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폭도 계속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7월 29일에는 0.28로 조금 상승폭을 낮췄지만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집값에 대한 상황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정부가 그동안 전문가들도 계속 이야기하고요. 시장에서도 이거 못지않게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문제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시장이 대응을 확실히 했어야 돼요.
확실히 했어야 돼요.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니까.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17.8%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에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도 전년 대비해서 24.4%. 그러니까 2023년에도 줄어드는 데다가 2024년에도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이게 싸할 수밖에 없죠. 싸할 수밖에. 예. 인하를 안 하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이요. 재건축 빨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재건축 빨리 인하하겠다. 재건축 빨리 인하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분양에 대한 것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워낙 찔끔찔끔이니까. 저는 여러분 서울 집값이 그만큼 위기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환진 TV 구독자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무슨 이야기냐. 금리 인하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 말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금리 인하기에 경기 침체가 와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기 때는 침체가 다 왔거든요. 그동안. 게다가 미국의 경기가 지금 꼬꾸라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게 금리 인하기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 저는 그만큼 많이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금리 인하기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블랙스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집값이 올라간다. 지금 지표도 계속 올라간다 하지만 미국이 침체가 오고 우리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수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경기가 살얼음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얼음판. 실제 살얼음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 바로 보시는 거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